우리가 이제 클릭하고 올리실 때 마우스를 누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볍게 클릭한 다음에 떼도 돼요. 우리가 드래그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선택할 때 빼고는 거의 없어요. 가볍게 클릭한 다음에 그냥 옮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박스가 되어 있는데 스케치업이 편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내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박스를 만든 다음에 얘를 옵셋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매스를 깎는 게 상당히 편하다는 거죠. 다른 이제 맥스나 이런 애들은 여기다가 내가 뭐 사각형을 그린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면이 잘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이제 사각형을 렉탱글 그리게 되면 여기 위에 바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또 이렇게 2층을 그린다 그러면 푸시풀로 이렇게 올려도 이렇게 금방 올라가고 클릭한 다음에 여기 가져가면 다시 또 낮아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매스를 깎는 게 상당히 편해요. 이런 작업들이. 그리고 녀석들도 클릭한 다음에 밀고 들어가고 밀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매스가 깎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각형 그려서 뭐 옆이든 앞이든 간에 본인이 원하고 싶은 이제 만들고 싶은 인면이 있으면 밀고 가다가 완전히 내가 뚫고 싶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넣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뽑는 게 이제 풀이고 넣는 게 푸시풀인데 완전히 뚫고 싶다. 그러면 밀고 가다가 여기 반대편에 있는 엣지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정확히 뚫리는 거예요. 한번 뚫어보세요. P 단축키 서버트 하는 게 빨라요. 클릭해주고 한번 보세요. 마우스 휠 버튼 눌러서 그쵸? 이렇게 뚫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내가 이제 얘를 처음서부터 내가 이렇게 박공지붕 있잖아 아까. 요거를 만든다. 그러면 애초서부터 내가 이제 그리기를 측면도를 그리면 훨씬 편하겠죠. 이게 이렇게 모양을 그려서 얘를 한 번에 푸시풀 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날 텐데 그러질 못했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그 스케치업이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먼저 이제 도면을 그린 거를 이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간단한 이제 도면 평면도랑 인면도를 캐드로 그려서 그 녀석을 이제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임포트라는 명령으로 불러와서 여기 보면 이제 확장자가 캐드 파일 여기 있죠. 불러와서 걔를 따라 그리면 훨씬 더 이제 고민 없이 그릴 수가 있죠. 캐드 파일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근데 없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박공지붕을 어떻게 만드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선택을 해서 트리플 무브 컨트롤 누르면 복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도 싫으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뭐 치수는 못 줘도 얼마든지 이렇게. 첫 번째는 요 면을 내가 이제 면을 디바이드 나눈다는 얘기는 그냥 선을 그리게 되면 나누어 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간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미드 포인트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면이 어떻게 됐어요? 두 개로 나눠졌죠. 그럼 이제 푸시풀 하게 되면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무브를 할 건데 전체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선이라든지 엣지 요 면도 옮길 수가 있어요. 제가 요 면을 위 있는 면을 이런 이제 이미전 클릭해서 움직여 보면 얘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왜냐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죠? 면만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키보드 방향 누르면 좌우로 오른쪽 왼쪽으로 위쪽으로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이렇게. 오를 누르면서 눌러야 쓰러져요? 선택을 하고 무브 그 다음에 기준점 클릭을 한 다음에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네네네. 방향을 정해주는 게 오른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 위쪽 방향키. 한번 해보세요. 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면을 선택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스페이스바로 그죠? 그 다음에 무브가 M 기준점 아무데나 잡고 그 다음에 이때 내가 이제 정확하게 방향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움직여보세요. 좌우로 그죠? 빨간 쪽으로 얘가 면이 움직이는 거고 왼쪽 방향키는 녹색. 왜 이렇게 납작해진 거죠? 아까 이제 파란 쪽으로 얘가 납작해졌나 봐요. 무브가 됐나 봐요. 그래서 뭐 그건 언두를 하시면 되겠죠. 위로. 그다음에 이게 면도 무브가 되고 그다음에 선도 무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요 선을 선택해서 무브를 해봐. 무브 여기 꼭지점 출발점 클릭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빗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면 어떻게 돼? 얘가 비틀려지는데 자동으로 얘가 면이 꺾이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면으로. 그러지 않고서는 얘가 그죠?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 무브가 이쪽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방향키를 억지로 틀어버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비틀리면서 삼각면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왼쪽 방향키 눌러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엣지 무브하면 또 면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선만 선택해서 무브로 M 첫 번째 기준점을 꼭지점 같은 데 해주는 게 좋아요. 양쪽 꼭지점 그죠? 이럴 때 검은색일 때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방향키로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주면 빨간 축으로 그죠?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왼쪽 방향키는 Y축으로 이렇게 비틀리면서 면이 이상하게 뒤틀려 위쪽은 Z축으로 위쪽 방향키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이때 원하는 만큼 치수를 주시면 얘가 이렇게 다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옮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면을 움직이거나 그죠? 내가 면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녀석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난다는 뜻인 거예요. 얘가 스트레치인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그럼 내가 요 가운데 있는 선을 무브로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면 위쪽으로 옮겨 볼 거예요. 무브로 선택을 했죠. 무브로 클릭한 다음에 위쪽이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니까 위쪽 방향키 한 번만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접혀요. 이렇게 이거 얼마큼 높인지는 내가 치수로 입력을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얘는 얼마든지 선을 긋고 접고 해서 이렇게 메스를 내가 다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 라인을 긋고 그 녀석을 적당하게 무브를 해서 딱 이렇게 스냅이 잡혀요. 그죠? 미드 포인트가 스페이스바가 선택이죠. 뭐 선택해야 되죠? 얘를 선 선택해야 그죠? 무브로 네. 파란색일 때 그죠? 확실한 거는 키보드 방향키 계속 신경 쓰셔야 돼요. 키보드 방향키가 지금도 안 눌러졌어요. 색깔은 파란색이니까 제대로 올라가긴 했는데 축이 고정이 되면은 진한 색으로 나와요. 축 색깔이.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파란색으로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 녀석은 뭐 높이를 낮춰서 위아래로 뭐 높이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저 선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예.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내가 무브 문형을 따로 하려고 그러면 얘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상 선택한 다음에는 스페이스만 눌러서 빈 땅, 빈 땅을 클릭하거나 또는 선택 취소가 셀렉트 노니 컨트롤 T예요.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얘가 붙어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트는 조금 이따 드리고 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크기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선택해서 스케일 누르시면 이렇게 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기즈모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모서리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클릭한 다음에 내가 뭐 2배야 그러면 2배 커지고요. 0.5배 그러면 0.5배 작아지고 뭐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스케일 누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운데나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 한쪽 방향으로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길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쪽 길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 창문도 같이 넓어지니까, 그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나는데, 원래는 한쪽으로 늘어나는데, 컨트롤 키를 한 번만이 아니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스케일이 작동을 한다.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근데 지붕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창문도 같이 납작해지니까, 내가 만약에 지붕을 조금 낮추고 싶다 그러면, 스케일로 낮추시면 안 되지. 무브로 위쪽 방향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낮춰 주셔야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까 푸시풀을 깎는 거 말씀드렸죠. 요런 모양을 만들려고 스케일도 아까 무브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했는데, 그냥 라인으로 내가 이렇게 옆면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나눠지죠. 네. 이 부분을 푸시풀로 이렇게 깎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 무지하게 많은 거죠. 깎아도 되고, 요 선을 내려도 되고, 무브로. 근데 깎고 나니까 이걸 똑같이 해야 돼. 처음서부터 그냥 직사각형으로 너무 깎아서 얘가 다시 높이를 얘랑 똑같이 맞추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뒤로 돌아가요? 뒤로 돌아가는 거 말고, 이미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얘를 이제 무브로 올려야 되죠. 아, 네네네. 그죠? 무브로 올려야 돼요. 올리는데 똑바로 올라가라고 위쪽 방향키를 눌러줘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 올린지는 마우스를 여기 가져가면 되는 거죠. 아,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계속 고쳐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셔야 된다고. 올리는데 축을 고정시켜 놓는 거야. 왜? 여기 참고를 하려고. 그러면 얘가 이제 직류면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푸시풀을 할 때 기존에 이제 푸시풀을 한 데다가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 높이가 올라가거나 낮아지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푸시풀 하실 때 지금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렀다 떼면 플러스 표시 나오죠. 네. 이 푸시풀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푸시풀을 한번 직접 컨트롤 키를 눌러서 플러스 표시 된 상태에서 한번 푸시풀을 해보세요. 한 건데? 아, 플러스 표시 있는 상태에서는 뭐다? 거기서 새로 시작합니다. 네네. 네, 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을 지워보면 여기 있는 면이 새로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저렇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옵셋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옵셋. 여기 옵셋이거든요. 옵셋. 클릭한 다음에 면에 가져가면 이렇게, 요런 애들은 자동으로 면을 인식을 해요. 클릭해서 안쪽으로 할 건지 바깥쪽으로 할 건지 치수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란하게 선이 만들어지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클릭해서 가져가면 안쪽으로 할 건지 바깥쪽으로 할 건지, 그죠? 이런 식으로 푸시풀로 이거 내리게 되면 이렇게 옥상 지붕처럼 파라펫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옵셋은 면 전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면 전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선 두 개만 옵셋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 두 개만 선택을 하셔야 돼. 어떻게? 셀렉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옵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 하나는 옵셋이 안 돼요. 네. 스케치업에서는 선 하나는 옵셋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을 옵셋을 해서 자꾸만 이제 캐드에서 옵셋해서 내가 여기서 뭐 500 여기서 500 떨어뜨린 상태에서 뭘 만들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옵셋이 안 되니까 이제 복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브에서 이쪽으로 캐드에서 옵셋 하듯이 1000. 근데 얘는 단순히 선이 아니라 면을 분할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1.1m 1m 되는 데다가 어떤 이제 뭐 원을 그리는 이렇게 하실 거면 무조건 줄자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줄자는 말 그대로 먹이에요. 목수분들이 쓰는 먹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리 1500 띄고, 이쪽에서 뭐
2000 띄고 우리가 기초를 만들고 거기다가 먹매금을 해서 이제 거푸집 철근 배근을 하듯이 똑같아요. 서클을 그리든 기둥 중심을 그리든. 근데 사각형 그릴 때 기둥이 여기가 센터 치수인데 이게 끝점으로 선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각형도 센터로 원처럼 그러고 싶으시면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컨트롤을 누르면 사각형도 가운데로 이렇게 퍼져요. 500, 500 이렇게, 그죠? 마치 중심선을 그리고 그듯이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하실 거면 선을 옵셋하거나 얘를 옵셋하시면 안 되고 가이드라인 가지고 정확히 짚으셔야 되는데, 스케치업이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요게 이제 바닥이라고 만들었는데 두께를 안 줬잖아요. 네. 두께를 안 준 상태에서 내가 이제 푸시프를 이렇게 올리시면 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애들은 뭐예요? 전부 다 흰색인데 얘는 색깔이 이상하죠. 면에는 3D 프로그램은 뭐 맥스도 그렇고 앞면 뒷면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 여기 스타일 창에 보시면 에디트 가시면 이제 선에 대한 거 뭐 엣지를 킬 건지 끌 건지, 그 다음에 프로파일 요 막구선 있잖아요, 그죠? 요거 굵은 선. 기본적으로 건축은 이렇게 우리가 투시도나 이런 거 그릴 때 요 외곽선을 굉장히 굵게 그려요, 일부러 입체감 때문에. 근데 저 녀석이 나중에는 이제 선도 너무 두껍고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끌 거예요.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요거를 기본값으로 그냥 두는 건데, 두 번째 페이스 세팅 보시면 앞면은 흰색이고 뒷면은 청회색으로 약속을 해놨어요, 얘가. 그래서 이거 너 지금 잘못 만들고 있는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스케치업에서는 여기다가 다른 재료를 칠하시면 차이가 안 나는데 얘는 흰색이 아니다, 화이트가 아니라 그냥 앞면 색깔이고 얘는 뒷면이지 재료가 아직 없는 거예요. 머티리얼에서 보시면 여기 스포이드가 있거든요. 셀렉트에서 샘플을 찍어 보시면 얘는 디폴트예요.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재질이 없는 거라서 반드시 흰색이어도 흰색을 칠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뭔가 모델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케치업에서는 색칠을 하면 상관없지만 렌더링 프로그램에서는 잔디를 만약에 내가 표현을 한다면 잔디가 거꾸로 나요.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전부 다 선택해서, 왜냐면 전부 다 뒤집혀 있잖아요. 트리플 클릭 우클릭하면 리버스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맥스는 플립이라는 게 있어요. 면을 뒤집는 거. 요게 면의 방향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리버스 페이스라서 이렇게 항상 흰면이 나오게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바닥이 구멍이 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구를 만들어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가구를 만들고 푸시풀로 이렇게 올렸다가도 이거 이 위치가 아니어가지고 옮기거나 지우면, 지우개로 한번 지워보시면 이건 100% 바닥이 구멍이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지우기도 되게 힘들고 옮기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다시 또 메꾸려고 그러면 사각형으로 또 그려도 이렇게 그려지고 또 얘 지우고 또 딴 데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룹이에요. 그룹. 모든 부재들을 그룹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된다. 왜? 서로 붙어버리고 지금처럼 구멍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한 번에 딱 이제 맥스를 깎아서 만들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뭐 1층, 2층도 붙였다가 뗐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요 녀석도 박스를 하나 옆에 만들었다가 푸시풀로 이렇게 올려서 전부 다 선택하려고 그러면 한 번만 클릭하면 안 되고 3번 이상 클릭하거나 드래그 하거나 되게 불편해요. 일단 무브로 여기 꼭지점을 붙였다가 요 메스가 있어서 딱 붙였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떼려고 다시 해보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작업이, 수정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그룹이라는 걸 지정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하나 만들고서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왜? 서로 붙어야 되지 않을 것들은 무조건 그룹으로 구분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룹은 전부 다 선택하시고, 왜냐면 지금 이미 다 한 덩어리에 되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메이크 그룹.
얘는 보면 이렇게 솔리드 그룹이라고 나와요. 꽉 찬 거예요. 그룹 중에서도 솔리드 그룹, 그리고 이렇게 세제곱미터 최적이 나와요. 얘도 그룹. 모든 부재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을 한 번만 딱 하면 되잖아요. 무브로 아까처럼 똑같이 붙여도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한 녀석이라도 그룹이면 서로 늘러붙지가 않고 언제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도 되고 복사도 되는 거예요. 이미 붙여놓은 상태에서 얘를 골라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고 서로 붙지 않아야 되고, 나중에 떼야 될 애들은 무조건 만들고 그룹해서 서로 이렇게 조립을 해야만 얼마든지 변경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룹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미 다 뚫린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만든다 그러면 슬라브 기초를 만들고, 이것도 지금 색깔이 이상하죠. 두께를 주게 되면 다시 자동으로 앞면이 올라와요. 이렇게. 슬라브가 뭐 기초가 300이다. 이 상태에서 곧바로 벽체라든지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벽체를 세우든 기둥을 세우든 사각형으로 400, 400 그 다음에 푸시풀로 이렇게 올리죠. 3000 얘도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대로 두시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스케치만 앞으로 이제 트리플 클릭을 하면 원래는 이 녀석이 그룹이 아니면 같이 선택이 돼요. 근데 얘가 바닥 따르고 그룹. 그럼 이제 한 번만 탁 클릭하면 기둥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끝에까지 복사할 거면 어떻게? 무브 선택한 다음에 무브 컨트롤 누르죠. 오른쪽 끝점을 잡아야지 붙이죠.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 기둥을 내가 2등분 할 거다. 클릭한 다음에 나누기 있어요. 슬래시 키보드에 숫자 있는데 있죠. 키보드 별표도 있고 나누기도 있죠. 슬래시 키보드에 요거 숫자 모여있는 키보드 있죠. 네, 그죠? 여기서 내가 이제 만약에 뭐 3 하 그러면 요게 이제 등강적으로 복사하는 거고, 얘는 다중 복사예요. 3개 더 복사하는 거예요. 어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요 녀석을 선택을 해서 무브 컨트롤 눌렀어. 여기 기점 출발해서 지금 만약에 2000 2000 엔터 별표 3개 하면 3개 더 복사되는 거예요. 좀 딱 맞춰 봅시다. 이렇게 여기다 가져가면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다중 복사한 거고 쭉 데려가서 요번에는 내가 여기 기둥을 끝에를 딱 맞춘 다음에 무브 선택한 다음에 무브 컨트롤 오른쪽 끝점을 하셔야 돼. 여기 잡으면 끝에를 맞출 수가 없죠. 첫 번째 기준점을 여기다가 복사한 다음에 클릭 슬래시 3개 엔터 슬래시 2개 엔터 이렇게 내가 다른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바꿔볼 수가 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 명령어는 끝나는 거예요. 요거 지우개로 한번 해보세요. 2000씩 3개를 더 복사하는 거랑 제가 했듯이 등간격으로 복사하는 거를 둘 다 연습을 해보세요. 선택을 한 번만 클릭하면 돼요. 이제는 그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톡 클릭하고 M 컨트롤 M이 무브잖아요.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죠. 왜 더블 클릭을 하셨어요? 선택한 다음에 M 컨트롤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라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출발점을 클릭을 하고 이제 마우스를 움직여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복사할 건지. 클릭을 안 하셨잖아요. 컨트롤 키를 또 누르시면 안 돼요. 예, 플러스 표시가 나와야 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누기 복사 말고 먼저 2000만큼 2000 입력을 하시고 엔터
별표 3개 엔터. 별표 세기가 네. 별표 3개 엔터. 별표 세기? 별표 3. 8이 아니라 별표. 별표가 키보드가 이렇게 숫자가 모여 있는 게 따로 없어요? 아니요. 별표하고 숫자 3이요. 아, 별표하고 숫자 3. 엔터. 네. 그죠? 별표 대신 영어 X도 돼요. 똑같아요.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네네. 요게 이제 어레이에요. 어레이. 다중 복사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는 요번엔 나누기 복사하는 거 있죠? 이거. 해보세요. 저거 기둥을 선택을 해서 무브 컨트롤 눌러서 오른쪽 끝점을 잡아다가 저 끝에다가 클릭을 하죠. 클릭하고 슬래시 3 엔터. 내가 이제 다른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개수를 바꿔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거는 뭐다? 요 녀석이랑 요 녀석들 전부 다 그룹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지 않으면 붙어버리기 때문에 사각당이 작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하나 만들고 모든 부재들을 메이크 그룹. 네. 우클릭해서 메이크 그룹.